제가 생후 3개월 이전 신생아는 수면 교육을 하지 말자고 하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충분히 안아주자고 하면 그럼 나는 지금 아기가 잠도 길게 못 자고 매번 안아 재우자니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재우기 실전편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기 전에 먼저 신생아의 잠을 조금 이해해 볼게요. 생후 1개월 아가의 위는 계란 크기, 생후 3개월 아가의 위는 오렌지 크기, 생후 1개월까지 아이는 거의 배고프면 깨고 배부르면 잡니다. 생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자라면서 점점 더 수유와 수면 사이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생후 3개월에 수유 없이 통잠 잔다는 것은 연속해서 대여섯 시간을 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이가 10시간, 11시간 잔다는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그건 우리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한 생후 7, 8개월에 옆집 아이는 이미 걷기 시작했다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잠을 못 자서 무척 힘드신 시기인 만큼 제 이야기에 실망하실 수 있겠으나 수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신생아 시기 수면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모로반사입니다. 주변의 자극, 특히 머리가 낙하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손발을 쫙 펼쳤다가 자기 몸을 다시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모로반사가 일어나면 아이가 놀라서 울음이 터지거나 자다가 깨어나기도 합니다. 모로반사는 생후 1개월까지 가장 심했다가 2, 3개월 무렵 사라지기 시작해서 4에서 6개월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은 신생아의 일반적인 낮잠 길이입니다. 평균 20분에서 120분. 어떤가요? 평균이라 하기에는 20분과 2시간의 편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짧은 낮잠이 이어지는 아이는 2, 30분씩 아주 여러 번을 잡니다. 반면에 한 번에 2시간을 꽉 채워 자고 더 자려고 하는 아이도 있죠. 2시간과 20분이 오락가락 하는 아이도 있고요. 아직 신생아에게 이렇다 할 낮잠 패턴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생후 4개월 무렵부터이므로 신생아 시기에 아직 혼자서 자고 연장해서 자고 내가 원하는 일과에 아이가 맞춰주는 것은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고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적절하게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 너무 적게 깨어있으면 졸립지 않아서 못 자고 너무 오래 깨어있으면 피곤해서 못 잔다는 깨시. 저는 깨시라는 말보다는 활동이나 놀이 시간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이 활동 가능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도 무척 짧습니다. 찐 신생아 시기에는 고작 40분 정도. 그 말인 즉슨 수유하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고 나면 거의 바로 재울 시간이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0에서 3개월 신생아는 위가 작아서 한 번에 오래 잘 수가 없고 모로반사로 인해 눕힐 때 잘 울고 재웠는데도 잘 깨며 낮잠 길이가 대중 없는 데다가 아주 짧을 때가 많고 한 번에 깨어서 놀 수 있는 시간도 무척 짧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를 좀 더 적은 울음으로 편안하게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속삭이는 필수입니다. 속삭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신생아 시기부터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면 도구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눕혀 재우는 데 어려움을 주는 모로반사를 제어해주는 도구이고요. 모로반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2에서 4개월 무렵이므로 아이가 뒤집기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꼭 사용해주세요. 그런데 속삭이를 느슨하게 싸주시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스와드럽 제품, 아이가 금방 자란다고 너무 큰 거를 준비해서 입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타이트하게 입혀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백색 소음도 필수입니다. 생후 2에서 7일 신생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백색 소음 사용 시 80%의 아이가 5분 만에 잠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5%만이 혼자 잠들었고요. 백색 소음이 신생아를 재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자장가나 클래식, 자연의 새소리, 바람소리 말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가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에도 핑크 노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거친 빗소리 같은 쏴 하는 소음이에요. 꼭 자연의 소리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폭포 소리, 팬 돌아가는 소리나 드라이기, 청소기 소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넓은 잠자리보다 좁은 잠자리가 좋습니다. 넓은 방 안에 이불 한가운데 똑 떨어뜨리는 것보다 작은 아기 베드 안에서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거실만한 하얀 침대 가운데 똑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침대 넓어서 좋다 하기에는 너무 광활하지 않나요? 패밀리 침대에서 다 같이 동반 수면하시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작은 아기 침대를 사용해주세요. 뒤집기를 시작한 후에도 아이 침대를 바로 넓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 침대가 좁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마치 고양이처럼 좁고 안락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넓은 침대로 바꿔주셔도 결국 한 구석에 구겨져서 자기가 일수입니다. 같이 주무시면서 재워주실 게 아니시라면 신생아 침대로 슈퍼싱글을 준비하실 필요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잠 오는 신호와 깨어있는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이들의 잠 신호는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품을 하거나 먼 산을 바라보거나 눈가가 빨개지고 머리나 귀를 쥐어뜯고 후비는 아이도 있고요. 장난감이나 엄마의 장난에도 흥미가 사라지고 보채기 시작하죠.
그런데 때때로 이 잠신호가 좀 늦게 나타나거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잠신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원령별로 권장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초과되는 것 같으면 슬슬 재울 준비를 하시는 거죠. 5번째, 수면의식은 꼭 하세요.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먹고 싸고 자고가 쉴 틈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수면의식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생후 6에서 8주경부터 아이가 슬슬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깨어서 놀 수 있는 시간도 이전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길어지기 때문에 수유 후에 잠자러 가기 전 기저귀 갈기, 속삭여 입기, 어두운 방으로 가서 백색 소음 켜기, 잘자 인사, 이렇게 간단한 수면의식을 낮잠에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사용하던 팁인데요. 바로 아이를 많이 안아주는 겁니다. 아이가 잠 오는 게 보이면 재우기 위해서 앉는 게 아니고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낮잠이나 밤잠을 재울 때 깨어있는 시간을 봐서 다음 잠을 대략 언제쯤 재우러 가야겠다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부터 약 20분 전부터는 마치 수면의식처럼 아기띠를 하고 안고 돌아다니거든요. 둥가둥가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창밖 구경도 하다 보면 아이가 좀 말랑말랑하고 노곤해집니다. 눈이 꿈뻑꿈뻑 감겨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기를 등에 업고 있으면 거울로 슬쩍 보고요. 그럼 그때 아이를 아기띠에서 내려서 기저귀를 갈고 속삭이를 입히고 침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스킨십을 통해 정서적인 충족이 되었죠. 따뜻한 품에서 충분히 이완도 되었고 명확하게 졸음이 오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때 아이를 눕히면 울음이 거세지 않거나 울더라도 눕혀서 달래기가 수월해집니다. 사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신생아를 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기띠와 포대기, 슬링의 생활화입니다. 애착육아 진영에서는 베이비 웨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기를 옷처럼 입는다는 거죠. 안아 재우면 나쁜 잠버릇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안고 업으면 너무 잘 자는 거 아실 거예요. 왜요? 편하고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서요. 그러니까 연약한 신생아 시절에 아기띠를 생활화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엄마가 주 양육자이신데 산후조리 하셔야 하는 시기에 너무 힘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괜찮으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결코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든데 애착에 좋다는 이유로 억지로 안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앉는 것이든 눕히는 것이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 재우시는 게 편하시더라도 밤잠 재울 때 그리고 아이의 오전 첫 번째 낮잠만큼은 꼭 한 번씩 내려서 등을 대고 눕혀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잡고 하는 수면 교육은 안 하더라도 잠 올 때 등을 대고 누워보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는 아 이것도 괜찮구나 이렇게 자는 것도 편안하구나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당장은 매번 누워서 잠드는 게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성장함에 따라 누워 자는 것에도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명쾌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잠이 매번 20분의 쪽잠으로 끝나고 도대체가 누워 자는 것이 어려워서 울음바다가 되는 것은 그저 아이가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